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동안에 빗다림이 무엇인가, 빗다림을 하는 환경, 자세,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빗다림을 어떻게 빗다림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빗다림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할 순서입니다. 우선은 먼저 얘기했듯이 눈을 감고 하단전을 응시를 하고 앉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반가부자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편한 대로 있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혀끝을 위에 잇몸 뒤에다가 올리고, 잇몸 뒤라고 하는 거는 위에 이빨하고 잇몸이 만나는 이 지점에 혀끝을 이렇게 올리고 어금니를 맞닿고 눈을 감아서 아래로 눈 알맹이를 아래로 내려서 하단전을 응시하고 손을 맞잡고 놓고 머리, 목, 어깨, 명치 힘을 빼고 앉으십시오. 앉았습니다. 이렇게 있으십시오.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숨 쉰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숨을 쉴 겁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내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잘 관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숨 쉬었던 거는 입을 다물고 숨을 쉬면 아까 숨으로 숨을 쉬는데 입을 열면 어깨로 숨을 쉽니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우리말에 여기를 가슴이라고 합니다. 가슴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금방 만들어진 숨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목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숨이라는 건 목으로 쉬는 숨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 상황을 목숨이라고 그러고, 절박할 때 목숨이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으로 쉬는 숨이 우리 육체에서 쉬는 마지막의 관문입니다. 여기서 숨이 뿅 하고 빠져나가면 아웃, 사망입니다. 그러면 넉넉한 생명의 양이 저장되어 있으려면 목숨은 마지막 관문이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이 하단전이라는 곳에 숨이 여기에 모여 있고 여기에서 숨이 쉬어져야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숨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숨이 올라와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숨, 지금 숨이 여기에 있다는 거는 생명이 0.1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빗다림이란 생명의 원료를 깊고 넓은 저장소로 모으는 놀이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목으로 쉬는 숨을 1단계가 우리 가슴이라고 하는 금방숨이 만들어지는 이곳으로 1단계 아래로 내리고 2단계는 하단전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숨의 출발지, 숨의 진원지, 숨을 저장하는 곳, 이곳으로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단전이 지금 여러분들은 사망되어 있습니다. 하단전이 사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나의 나, 지나 참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가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숨이 원자력 발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라고 가정한다면 하단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진 겁니다.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전기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공급이 되는데 이 발전기는 없어지고 언젠가 만들어서 중단전에 저장했던 이 송전탑, 그 다음에 저장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하단전이 없어지고 중단전이라고 하는 전기 저장고에 저장해 놓았던 전기를 지금 사용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장된 전기를 쓰는 것하고 이제 막 발전된 싱싱한 전기를 사용하는 그 생산 공장의 차이가 어떤 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빗다림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 버렸거나 가동이 멈췄거나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만드는 원래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력, 생명원, 그거를 새로 없어지거나 허물어졌거나 피폐해진 생명력, 생명원, 그거를 새롭게 만들고 복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빗다림이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숨 얘기를 조금 이제부터는 이제 고차원적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고차원이라고 해봤자 헛거고 얘기 듣는 사람이 아, 그 말은 고차원이었어 이렇게 느껴야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차원이라고 느낄 만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생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우니까 말이 느린 이제 제가 더 천천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이라고 하는 건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장을 우리는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 부르면 이게 혼결입니다. 혼결인데 요새 이 말을 우리는 한결같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한결같다는 혼의 결과 같다, 혼의 파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혼이, 파장이 엄마 자궁에 와서 알로 변합니다. 알도 파장입니다. 이 알이 세포로 분열, 통합을 합니다. 이 세포는 살입니다. 그런데 살 안에 파장이 있습니다. 혼의 파장이 알의 파장으로 변화해도 파장은 있고 이게 살, 세포로 되어도 혼의 파장은 그 세포 안에 그냥 있습니다.
세포가 약 60조 개가 되어서 사람의 한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도 세포 하나하나에 혼의 파장이 있으니까 우리 몸은 세포 60여 개가 집합되어서 하나로 만들어진 육체니까 우리 몸에도 혼의 파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우리 몸 안에는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의 알도 있고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의 알도 있고 세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도 있습니다. 혼의 파장이. 이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양 철학의 사상처럼 우리의 몸은 물질이거나 물질만이거나 무기질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정신과 물질, 혼과 살이 함께 놀고 있는 한 개의 집단입니다. 독립된 집단.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부터 빗다림 단전호흡이라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혼의 파장이 엄마 자궁에 생명의 알로 왔을 때도 혼의 파장이 있고 세포에도 혼의 파장이 있고 우리 몸에도 혼의 파장이 있는데 혼의 파장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혼의 파장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숨입니다. 숨은 멈추어 있는 게 숨이고 숨이 움직이면 이걸 숨의 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숨결입니다. 혼의 결이 내가 알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유일한 게 숨결입니다. 숨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숨결은 이 몸이 흥분을 하거나 잔잔해졌을 때 숨결이 반응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숨결이 올라가면 흥분된 상태고 숨결이 내려가면 잔잔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흔히 참조가 오르냐 진화가 오르냐라는 얘기 같아서 이거 가지고는 뭐 갑론을박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몸 안에 있는 감정들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숨결도 함께 바뀝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을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혼은 안 보입니다. 느낌도 안 보입니다. 마음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할까요? 내 느낌을 어떻게 멋있게 소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니 내 마음을 어쩌고 저쩌고 하느니 마음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그건 수도자도 그렇고 성직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하루에 몇 번씩 내 마음, 내 느낌 얘기합니다. 나는 혼 얘기도 합니다. 혼과 느낌과 마음은 안 보이게 존재합니다. 왜 안 보이냐면 그것은 파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것, 확실히 감지할 수 있는 게 숨결입니다. 이것만 소유하면 됩니다.
내 마음과 느낌과 혼 얘기는 안 해도 됩니다. 파장이 지금 거칠면 내 마음 거칠고 느낌 거칠고 혼이 거친 겁니다. 숨결이 잔잔하면 마음이 잔잔하고 느낌이 잔잔합니다. 우리가 빗다림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마음과 느낌과 혼을 조율을 해보자, 이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빗다림의 첫걸음은 먼저 시간에 얘기한 빗다림 하는 자세대로 그냥 앉아서 숨을 쉬고 있지 않아도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서히 이루어져서 숨을 쉴 겁니다. 눈 아래로 뜨고 눈 감고 아래로 하단전을 응시하고 손을 이렇게 맞잡고 머리, 목, 어깨, 중단전 힘 빼고 양반다리나 가부좌나 반가부좌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로 앉아서 인위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앉아 있어도 속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숨을 쉽니다.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하냐면 2주에서 3주를 합니다. 그동안 단전호흡을 하지 않고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전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 자세까지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 3주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이걸 하는 사람이 1%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단전 안 하고 잘 살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단전호흡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빗다림을 평생 해야 될 건데 그거를 막 한 달 안에 완벽하게 습득하려고 합니다. 뭐 나오게 안다라고 바빠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어떤 거냐면 안달입니다. 안달. 내 생각에 인류를 사망시킨 게 세균보다 안달하는 마음이 인류를 더 살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안달이라는 얘기는 안을 달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궈지려면 안에다가 뭐 연 피우든지 숯을 피우든지 가스를 피우든지 안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뜨겁게 달굽니다. 뜨겁게 달굽니다. 그 얘기는 개미가 프라이팬을 뜨겁게 만들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동동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현상입니다. 안달을 하면 염려가 생기고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는 어마어마한 변곡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일반인이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한두 사람 살상시키는데 왕이나 그 높은 사람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게 숨을 잘못 쉬어가지고 안달을 하고 염려를 해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마무쌍한 변화, 나쁜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이렇게 앉아서 아무 짓 하지 말고 2주 앉아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못 견뎌 합니다. 인위적으로 숨을 쉬고 뭔가 해봐야 하는 것 같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하면 더 안 되는데, 2, 3주 있으세요. 그냥 숙성시키는 음식은 일정한 기간에 숙성됩니다. 뚜껑도 안 열고 휘젓지도 말고
숙성시켜야 되는 음식을 항아리에 담가놓고 1시간에 한 번씩 뚜껑 열어보고 거기다 휘 젓고 그 음식이 숙성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망가집니다. 상합니다. 내가 음식이 되어서 내 몸을 항아리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걸 숙성을 시키는 게 2, 3주입니다. 2, 3주. 2, 3주면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생새우를 새우젓 만들려고 그래도 1년 걸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2, 3주 정도 앉아 있으십시오. 2, 3주 있으면 숨의 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평생 내가 느껴보지 못하던 숨의 결이구나. 숨의 결. 그 얘기는 뭐냐면 혼결 이코르 느낌결 이코르 마음결 이코르 숨결입니다. 숨결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의 결도 느낄 수 있고 느낌의 결도 느끼고 혼의 결도 느끼는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 3주 후를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숨을 어디서 쉬는지, 즉 숨결을 느끼면 숨결의 진원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이런 시스템을 생각도 안 해봤고 알지도 못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전달되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현대 과학이나 의료에서 얘기하는 시스템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실용도는 높습니다. 왜 높으냐면 무료로 아는 거고 무료로 얻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빗다림을 해서 이렇게 앉아서 얻어지는 에너지는 산삼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산삼 100년짜리가 한 1억 5천 정도 가는데 그냥 앉아서 그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그래서 단전호흡, 내가 얘기하는 단전호흡은 15,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비전되어 온 단전호흡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전호흡을 익혀서 거기서 얻어지는 기가 산삼 100년 된 것보다 양질이고 좋은 거라면 이 단전호흡, 빗다림을 이제 가르쳐주는 학원비를 최소 산삼 100년 된 이 값을 제가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값을 낼 용의가 있습니까? 무료로 배우는 거는 허당입니다. 비싸게 주고 배우는 게 사실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 3주를 앉아 있으면 혼결, 느낌, 마음의 결과 똑같이 하나로 연결된 숨결을 알게 됩니다. 숨결을 알게 되면 그 숨결을 만든 진원지 하단전을 어느 정도 위치를 알게 될 수 있었을 때 인위적이고 아주 자기적인 빗다림의 그 행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숨이나 치시고 내리시고 한다고 해서 뭔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 3주 인위적으로 숨 쉴 생각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건 5분 앉아 있으면 아픈 데가 많아질 겁니다. 다리도 옹치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모가지도 아프고
뭐 다 아픕니다. 그럴 때는 일어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시간이 있으면 몸을 다 풀고 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5분씩 한 3번만 하루에 앉아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시작이 충분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눈 감고 앉아 있으면 5분 있으면 50분 있는 것처럼 시간을 느낍니다. 시간에는 주관적 시간, 객관적 시간이 있습니다. 객관적 시간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인이 쓰는 시간을 말하고, 주관적 시간은 나 혼자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객관적 시간에서 주관적 시간으로 변화하는 걸 차츰차츰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처음에 앉아서 5분 있었는데 50분처럼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주관입니다. 이거를 쭉 해서 빗다림을 한 3개월 정도를 하고 나면 50분 앉아 있어도 5분처럼 느껴집니다. 이거는 플러스 주관적 시간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쭉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평생 할 겁니다. 한 달에 후닥닥 해치우고 무슨 효과가 나면 그냥 안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이 뭡니까? 쭉 일상으로, 이벤트 없이. 일상의 반대말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이변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변 없이, 일탈 없이 쭉 일상적으로 하시면 아름다운 것을 어마어마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50분이 5분처럼 느껴질까? 그건 앉아 있으면 우리는 파장이 있고 기가 있습니다. 5분을 50분처럼 느낄 때는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불 없이 한겨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50분이 5분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여기에 이불이 쓰여집니다. 기의 천막입니다. 기의 텐트입니다. 기의 텐트가 만들어지면 질수록 주관적 시간, 양질의 주관적 시간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몸으로 있을 때하고 이렇게 텐트 속에 있을 때, 기의 텐트 속에 있을 때의 느낌도 앞으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의 찬란함을 위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쭉 2, 3주 이렇게 앉아 있으십시오.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얘기는 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